네, 업종 테마 서바이벌로 가겠습니다. 동양증권 을지지점에 최두산 주식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코스닥 오늘 조정이 거칠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세가 많이 좋았던 뭐 게임 관련주, 그다음에 뭐 이 카지노, 뭐 바카라라고도 얘기 많이 하던데요. 뭐 좋은 용어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급등했던 주식들이 조금 조정도 거칠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뭐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 뭐 사실은 이러한 장을 주식을 해보신 분이라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오를 때는 뭐 한 10개 종목이 올랐다 그러면 천천히 뭐 이것저것 올랐는데 떨어질 때는 한꺼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더 공포감도 더 많고 또 낙폭도 지수의 낙폭도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실적을 주는 종목으로 빠르게 좀 그 종목을 굉장히 슬림화 하셔야 되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장은 계속 반복되고 시장에서 투자할 종목이 없을 때 꿈을 주는 종목들로 한번 옮겨갔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꿈을 주는 것이 현실화되는 건 다시 한번 옥석을 가리게 되고요. 지금은 일단은 그 옥석을 가리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코스닥 시장은 항상 뭐 꿈과 희망이 있지만 반면에 또 이 고통도 많이 안겨주고 뭐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시장인 거는 현재 상황인데 안전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없죠. 프로그램이 매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부침이 급격한데 이럴 때는 기대 언덕이 실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실적이 전적으로 좋은 실적이겠죠. 주식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조정 그리고 다시 또 원위치를 갈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 되겠군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뭐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렇게 제가 보니까 다른 아시아 시장들 다 올라가요. 지금 뭐 일본 증시도 엔니악세에 동경 니케이가 지금 1.9% 상승하고 있고 대만 증시는 약보합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코스닥만 유독 2%가량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홍콩 증시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꼬여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판단한다면은 좀 쉽게 좀 정리가 좀 되겠죠. 그렇다면 좀 찾아봐야 되는 건데 어느 쪽을 또 찾아볼까요? 일단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 그리고 또 굉장히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준다고 하면 뭐 대부분 실적이 조금 안 나오는 경우에 꿈을 준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게 현실화되면 꿈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실적 단단한 거 뭐 똑같은 얘기인데 항상 반복됩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적인 부분으로 어떤 봤을 때는 지금 한번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이 사람들이 많이 쫓아붙게 돼 있죠. 왜 그러면 눈으로 뭐 계속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못 샀네. 조금만 조정을 받으면 사게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투자 방법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 조정에서 굉장히 실적이 단단한 종목들은 오히려 한번 골라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좀 더 신중하게 좀 투자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베스트 업종을 어떻게 정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일단 그래서 오늘 조금 좀 테마를 그 뭐 IT 부품이다, 뭐 그동안 스마트 디바이스다, 컨텐츠다, 게임이다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강소기업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어떤 그 대형주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대형주의 상황이 뭐 급격히 좋아진다거나 개선됐다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안 올라갔고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를 해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 회사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안정성이 있는 기업들로 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오늘도 어떤 코스닥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기업들인데요. 일단 그 강소기업을 어떤 고르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어서 전방 시장이 조금 흔들려도 견고한 어떤 회사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는 기업들 이제 매출액이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떠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고유의 영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저희에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도 좀 곁들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한 3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네. 그 3개 기업이 뭔지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자, 기존에 이야기했던 컨텐츠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 화면이고요. 오늘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강소기업, 오른쪽이죠? 그렇습니다. 네, 코텍,
백산 상하 프론테크, 이게 뭐죠?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플라스틱 소재를 하는 기업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군요. 각각의 어떤 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조금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봐 부연 어떤 설명을 좀 넣어봤습니다. 네, 줄을 달아 주셨군요. 네, 눈으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이 강소기업 중에서 그러면 베스트, 탑픽이라고 하는 네. 최선호주를 꼽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이번 주는 그 상하 프론테크를 가지고 나왔고 다른 업종 두 개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는 조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고요. 지금 보면 코텍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배당도 예전에는 시가 배당률이 약 4% 정도 한 3, 4% 정도 나왔었고 회사는 꾸준히 뭐 금융위기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계속 해주던 회사인데 전 세계 카지노 모니터를 1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전자칠판과 요새 뭐 헬스케어 많이들 주목들 하시는데요. 헬스케어 업종에 들어가는 모니터를 만드는 맞춤형 모니터 제작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카지노 모니터에서 전자칠판과 그리고 또 의료용 모니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 있는 뭐 많이들 신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피혁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 애플의 그 가죽 케이스들 굉장히 뭐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신규로 하고 거기다 또 자동차 시트까지 그런 식으로 신규 모멘텀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는 회사들이고요. 백사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아니요. 제가 백산 네, 지금 이라고 백사를, 했나요? 아니요. 한 종목이 상하 상하 프론테크. 프론테크. 네. 말을 잘못했는데요. 아닙니다. 상하 프론테크에 대해서 말씀. 그럼 오늘 예, 탑픽을 상하 프론테크를 예. 보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예, 제가 적절한 예.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자성어의 낭중지추, 예. 주머니 속에 송곳은 결국엔 삐지고 나온다. 이런 뜻인데, 이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불황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때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이걸 보면 되겠습니까?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의 이 동력, 신성장 동력 이런 예. 건 뭡니까? 상하 프론테크 일단은 제가 그 저점에서 종목을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드린 몇 기업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드린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PBR이 낮은 상황에서 매출액이 뚜렷이 상승하면서 어떠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줄 때 그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게 되고 좋은 반응이라는 거는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일 텐데요. 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슈퍼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소재라는 좀 생소하신 그러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떠한 품목을 굉장히 다양한 매출처에 뭐 한 300개 이상의 그 어떤 납품처가 있다고 해요. 그 납품처에 어떠한 그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이 회사를 보면 뭐 굉장히 재무적 안정성이나 성장성이 양호합니다. 증설을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도 약 50%고 유보율도 약 1000%가 되는 기본적으로 안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장성 측면을 본다면 2009년에 약 600억대 매출을 하던 회사가 현재는 1000억대를 넘는 매출을 꾸준히 이어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재밌는 거는 이러한 어떤 바닥 종목을 찾는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그동안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회사의 구조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1, 2분기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실적이 다소 약간 주춤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던 게 LCD 관련 부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어떤 뭐 디스플레이 전방 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쪽 업이 좀 안 좋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2차 전지와 프린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3분기에는 예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을 좀 보여주면서 작년의 실적을 무난히 이루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고 지금 이제 못하는 거는 못하지만 잘하는 거 이익이 더 많이 남고 마진이 많이 남는 업종에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꾸준히 가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필터 주사기와 또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신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림 뭐 오늘은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보다 네. 이제 일단 이 제품은 그 외제였지만 이제 국산화를 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질 것 같고요. 다음 화면 혹시 준비된 거 있나요? 네.
네, 말씀으로 이 필터 주사기라는 것이 예. 또 있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예, 건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사를 맞을 때 보면 이러한 그 유리 앰플에서 이거를 뜯고 그 주사액을 옆에 있는 주사바늘 끝으로 액을 집어넣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 유리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몸속에 유리가루가 침투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식약청에서는 그 일반 주사기의 사용보다는 필터 주사기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필터 주사기입니다. 저의 주사바늘 중간에 극미세 필터를 집어넣음으로써 저희가 유리 조각을 그 몸속에 침투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를 이 회사가 이제 개발을 했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업이 된다면 굉장히 재밌는 원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PBR이 한 0.9 정도 주가가 요새 조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0.9고요. 영업이익도 뭐 회사의 시총의 약 10% 정도 이상은 영업이익을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믹스가 된다면 굉장히 재밌는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그걸 반응을 했는지 몰라도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올라왔어요. 예. 매매 포인트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일단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했을 때 약 8,000원대 주가를 시작을 해서 4,000원까지 이제 뭐 상장 뒤로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어떤 그 공모가가 약 6,000원 정도. 그래서 그 정도를 회복하지도 아직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이 회사의 성장에 대한 어떤 로드맵에 따라 주가는 펼쳐질 거라고 보고 아직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모르는 상황, 뭐 리포트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많이 변하는 회사들이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약 5,000원 정도 현재 형성되어 있던데 5,000원에서 지금 현재 가격 사이 정도 내에서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고 목표가는 뭐 역대 최고가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약 8,000원 정도 한번 보면서 조금 중장기 투자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업종 테마 서바이벌 오늘은 강소기업,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이유로 명분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신제품이 나와서 그것을 주목해보는 상하 프론테크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 을지지점의 최두산 주식팀장이었습니다.